오늘은 당뇨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잘 지켜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긴다는 분들은 맹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을 소금물로 시작하고 계세요. 기운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 반짝 살아나죠. 그 수액이 바로 0.9%의 소금물 생리식염수거든요. 이처럼 적당한 양의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금물 마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물 300에서 500ml에 소금 0.5g 정도, 즉 한 꼬집을 넣어서 시작하세요. 한 꼬집은 대략 1, 2g 정도입니다. 맛을 보면서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시고요. 적응이 되면 조금씩 소금의 양을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찬물을 마시며 몸이 물을 체온으로 데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특히 50세 이후에는 대사량이 줄어서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힘들다면 상온의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정제염, 가공염, 천일염 등 종류가 많지만 저는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조금 더 풍부한 소금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소금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욕심을 내서 벌컥벌컥 마시다가는 오히려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500ml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양으로 드셔보시고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200ml에서 300ml 정도 늘려서 다시 일주일간 적응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 상태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신장이 물을 걸러내는 양은 시간당 500ml 정도라고 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한 모금씩 목을 축인다는 기분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드시는 소금물의 양은 내 체중의 2, 3% 내외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에 하루에 1.2에서 1.8리터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다만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WHO에서도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약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 공복의 소금물은 밤새 우리 몸에서 일어난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그래서 아침에 꼭 필요하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낮 동안 대사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노폐물을 청소하고 또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비롯한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됩니다. 또 물 청소를 하듯이 뇌 척수액으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이 생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밤새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밤새 소비되었던 체액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소금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국물 음식을 충분히 많이 드시거나 음식을 좀 간간하게 드시면서 물도 충분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노화 탓으로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소금이 부족하다는 SOS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맹물만 드시면 몸속에서 물과 소금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과 미네랄까지 함께 빠져나가서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소금이 있어야 몸속에서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드셔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으시죠?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몸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셨다면 체액, 즉 소금물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늘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거나 심장이 괜히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 내에 압력이 낮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체액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보상하려고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만듭니다. 또 나트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 전달이 매끄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넘기지 마시고요. 혹시 몸속 소금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꺼풀이 떨린다든가,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자꾸 꿈틀꿈틀 움직인다든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서 깬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근육 떨림이나 경련 증상도 단순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 전해질, 특히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잘 생기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운동을 오래 한 날,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께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괜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자꾸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혹은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짭짤한 게 먹고 싶고 국물이나 라면 같은 게 자꾸 땡긴다. 이런 신호도 몸속 염분 부족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식욕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는 소금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하면 기분 조절 능력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평소보다 짠 음식이 땡기고 기분까지 가라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7시간, 8시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자다가 한두 번씩 깨고 깊은 잠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수면의 질 문제도 꼭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뿐 아니라 심박수, 체온 조절, 수면 호르몬 리듬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잠들기 30분 전쯤에 따뜻한 꿀소금물을 마시면 수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꿀소금물에 대한 설명과 만드는 방법, 마시는 방법은 위에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은 나랑은 잘 안 맞네 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불편 반응 때문인데요. 이걸 알고 시작하면 훨씬 안전하게 오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통, 속쓰림, 두근거림, 부종, 설사, 변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드실 때 조금씩 드시면서 적응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드시면서 소금물은 나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건강에 좋은 소금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물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체내 수분, 혈당 관리, 면역력까지. 왜 소금물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지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태어날 때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노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망에 가까워지면 40%대까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든다는 건 몸속 수분이 점점 메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 안에 물을 많이 담아두어야 하는데, 물을 우리 몸 안에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물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도 소금이고요. 소금은 물을 몸 안에 담을 수 있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는 거죠. 즉, 소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이 촉촉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살균하고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을 비롯해서 많은 고서에 보면 소금을 피부병이나 상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학술지인 셀 메타볼리즘에는 미국, 독일 공동 연구진이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소금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도 소금으로 목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재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침 공복에 소금물 마시기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본인에게 맞게 그리고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숙면을 위한 꿀소금 영상 주소를 넣어두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